저의 목표는 한국 무용이 누구나 쉽고 재미있는 춤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제 소명을 다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K-인플루언서 여러분, 25년째 한국 무용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무용수 남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아연 한국무용학원에서는 입시 및 전공자들을 위한 강습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취미반으로 기초 기본무반, 작품반, 설장고, 살풀이, 신화위춤, 태평무, 부채산조 등등 다양한 한국무용의 커리큘럼을 배울 수 있도록 제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공연 활동도 틈틈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유튜브 채널 운영에도 열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전통을 가진 민속무용들이 있듯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춤은 한국무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무용은 호흡의 움직임을 통해 우아하고 아름다운 선이 특징이며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진 다양한 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도드라지는 특별한 감정은 한국적 정한의 감정인 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긴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젖어들어온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무용의 역사는 시작되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신무용의 선구자이신 한성준 선생님에 의해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무용의 종류는 크게 궁중무용, 민속무용, 가면무용, 의식무용, 창작무용 등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궁중무용은 나라의 연이나 행사에서 비롯된 춤으로서 정적인 움직임과 바른 자세로 움직임이 현란하지 않고 음악은 장중하고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민속무용은 농경사회로부터 시작된 노동요에서 비롯되거나 또는 풍요를 기원하는 놀이로서의 성격을 가진 춤이 많습니다. 또한 무속적인 민간신앙에서 바탕이 되는 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살풀이, 승무, 농악춤, 소고춤, 장고춤, 강강술래, 한량무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면무용은 가면을 쓰고 몸을 움직여 감정이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탈춤이 있는데 가면무용은 그 시대의 풍속을 풍자하는 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식무용은 의식이 따르는 무용인데 종교의식에서 등장하는 무용과 전쟁이나 농경 문화의 의식에 포함되었던 무용, 국가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작무용은 전통무용의 형식 또는 현대적인 움직임에 비롯하여 새롭게 재구성되는 춤인데요. 사실 한량무나 태평무 또한 그런 형식에서 비롯된 창작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춤은 현재 전통무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전통을 기반에 둔 창작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BTS 아리랑에 맞춘 소고춤을 안무한 적이 있는데 BTS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정말 전 세계적으로 드높였고 그런 BTS가 부른 아리랑이 국악과는 전혀 다른 비트 있고 강렬한 음악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힘차고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소고춤으로 아리랑의 감정을 담아 안무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계기가 재작년 8월쯤 미국 남부 뉴저지 통합 한국학교의 교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BTS 아리랑에 맞춘 소고춤을 강습해달라고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무를 시작해 보았고 생각보다 한국무용을 처음 해보는 아이들도 K-팝 음악이 익숙해서인지 안무를 어렵지 않게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무용을 더 널리 알리려면 익숙한 음악에 더 친근히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로 예를 들어 K-팝 음악 중 한국적 정한을 가지고 있는 음악에 한국무용의 안무를 접목해 한국무용을 유행을 선도해보고 싶네요. 한국무용의 매력은 너무 많은데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은 한국무용에 2가지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흥과 애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춤을 출 때 나만의 호흡과 감정을 끌어내어 한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흥과 멋에 취한 신명의 춤을 출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렸을 때는 치마폭의 화려함의 외향적인 면에 끌렸다면 현재는 깊이 있는 내면의 호흡으로 우리나라의 감정을 담을 수 있다는 점과 그런 귀한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한국무용에 대해서 지루하다, 어렵다, 또는 재미없다라는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춤을 추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한국무용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았을 때에는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유는 제한성인 것 같은데 음악은 무조건 국악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옛날 춤사위로 인해서 발전해 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을 제가 차차 연구해 가면서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실제로 학원에서 일반 성인 취미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보았을 때 한국무용을 막상 배우고 싶어서 왔지만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나 재미있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한국무용이 누구나 쉽고 재미있는 춤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제 소명을 다하고 싶습니다. 한국무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고와야 춤도 곱다. 예전에 고 정재만 선생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신데 사실 대학생 시절까지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도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는데 특히 한국무용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몸도 잘 다스려지고 자연스럽게 호흡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운 사람은 그것이 춤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서 가끔은 무대가 무섭기도 합니다. 보통 국립국악원 또는 국립무용단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춤과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강습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국공립기관이나 문화센터 등 강습이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배울 수는 없지만 제 채널에 한국무용 초보자들을 위한 기본 동작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셨으면 처음부터 한 곡을 다 따라하기보다는 기본 동작을 따라해 보시면서 한국에 담긴 한의 느낌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한국무용을 알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우리나라의 춤을 조금 더 쉽고 유익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용의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가 어떤 것이 있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시작하게 된 것이 남아연 한국무용 배우기 채널입니다. 한국무용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기본 자세부터 호흡, 그리고 기본무, 다양한 작품, 한국무용에 관한 다양한 브이로그까지 모두 통틀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가장 소중한 영상은 한국무용 기본 배우기 시리즈인 것 같은데요. 4년 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시즌1 한국무용의 기본 자세와 호흡법 영상을 업로드한 후 지금 시즌3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즌1 처음 업로드를 했을 때 처음이어서 서있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유튜브에서 한국무용 배우기 영상이 거의 없던 때여서 그 당시에는 많은 조회수와 댓글 등 큰 관심을 받았던 영상이었어요. 지금이었으면 많은 관심의 소중함을 알기에 제가 더욱 열심히 지켜나가려고 했을 텐데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다시 천천히 그리고 정성을 담아 시즌4를 찍고 있어서 현재와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들에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팁보다는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마음과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고 처음부터 질 높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장비를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단순하지만 내용을 알차게 촬영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가 다가오면 계획과 구성을 먼저 하는 편입니다. 말 그대로 이번에 어떤 영상을 찍을까 또는 어떤 영상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영상의 작품이나 주제가 결정되면 몇 개의 영상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조롭지만 의상, 메이크업, 헤어,
출연진도 결정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기본 문화 순서를 알고 있는 작품은 하루에 영상을 다 찍어서 한 영상당 15분 정도 구성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긴 작품이나 새롭게 안무한 작품,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유튜브에 있는 상사와 신화위춤 등 7분 정도 소요되는 음악 같은 경우는 안무를 구상하면서 1차적으로 전반부를 찍고, 그 이후 안무가 준비가 되면 또 다른 영상을 찍어 한 곡에 2번의 촬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3개의 영상만 찍는 날도 있고, 많이 찍으면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찍기도 하는 편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편집자분께서 미리 자막, 색 입히기 등 편집 작업을 통해 일주일에 1개의 영상을 꾸준히 일요일 오후 12시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무용은 제한적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과 콘셉트로 창작해 볼 수 있기에 선택 기준 또한 다양합니다. 때로는 한국 전통 무용을 진득하게 해보기도 하고, 또 유행하는 음악에도 한국 무용의 안무를 구성해 보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무는 꼭 전통을 기반을 한 안무로 선택을 하면서 그것을 쉽고 유익하게 재미있게 라는 3가지 기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저의 기준입니다. 크리에이터로서 창작을 해야 하는 자질이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창작도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성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콘텐츠가 필요해야 하고 유익해야 합니다.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유익한 콘텐츠를 생각하는 것과 꾸준함, 그리고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용은 제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한 길만 걸어왔고 한 길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저의 인생이자 앞으로 평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목표는 우리 전통의 한국 춤을 유행시키는 것입니다. BTS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우리나라를 널리 알렸듯이 저 또한 한국 무용을 유행시켜서 우리나라의 전통춤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 공연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한국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콘텐츠이든지 오히려 외국인 친구들이 더 기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무용의 뿌리는 무조건 호흡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K-인플루언서 여러분, 요즘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면서 무조건 빠르게 기계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탓에 전통 문화는 지루하다, 느리다, 너무 재미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전통 문화는 느림의 미학이 있으며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귀하게 여겨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갈 것은 지켜가되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전통 문화는 더 발전해 나아가는 그런 소중하고 귀한 우리의 문화를 젊은 사람들이 부디 외면하지 않고 더욱 지켜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